안녕하세요, 와우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금융경제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지만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부동산과 관련된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2월 지금 금융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스마트폰으로 계좌 잔고를 확인하고 새파랗게 질린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니면 폭락하는 걸 보고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급하게 매수 주문을 넣으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SNS나 뉴스를 보면 금은 끝났다, 은은 이제 쓰레기가 됐다 라는 비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조차도 이번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수준의 붕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며칠간 일어난 역사적인 대폭락과 그 직후의 급반등에 대해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지금 현물을 사도 되는가, 아니면 사면 안 되는가, 이 의문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 봅시다. 올해 2월 1일부터 2일, 이 날짜는 귀금속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금은 한때 마이너스 21% 하락, 은은 무려 마이너스 40%가 넘는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으로 치면 리먼 쇼크급의 충격입니다. 자신의 자산이 단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감각이니까 패닉에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날입니다. 2월 3일이 되자마자 시장은 곧바로 급반등했습니다. 끝났다며 절망했던 하루 이틀 뒤에 가격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대혼란 상태죠. 구체적인 숫자를 봅시다. 이 표를 봐주세요. 금 가격 가장 높은 곳에서 5,600달러였던 것이 순식간에 4,40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단계에서 4,700달러에서 4,800달러 부근까지 회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은입니다. 121달러에서 71달러까지 제트코스터처럼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반등률을 보면 이미 바닥에서 20% 정도는 되돌렸습니다. 이걸 보고 돌아왔으니 안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가격 변동이 있다는 건 시장이 아직 방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차트 화면은 온통 파란색, 즉 매도 일색이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변동성이 높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 시세가 정서불안 상태라는 겁니다. 다만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폭락의 와중에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실물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쇄도했습니다. 박앤세일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이 행동이 정답이었는지 아닌지 영상 후반부에서 정답을 맞춰봅시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폭락했을까요? 명확한 세 가지 트리거를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리거는 미국 중앙은행 FRB의 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시장에서 매파라고 불립니다. 매파라는 건 경기를 차갑게 식혀서라도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는 엄격한 스탠스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돈은 이자가 붙지 않는 금에서 이자가 붙는 달러로 흘러갑니다. 즉, 워시가 의장이 되면 금리가 오를지도 몰라, 지금 빨리 금을 팔고 달러를 쥐고 있자라는 연상작용이 전 세계에서 일제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 이게 이번 폭락을 대폭락으로 바꾼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증거금 인상과 강제 로스컷입니다. 선물 거래소 등이 갑자기 거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현금을 담보로 더 넣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증거금 인상이라는 룰 변경을 감행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빚을 내서 거래, 즉 레버리지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은 곤란해집니다. 현금을 준비 못한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을 강제적으로 매각당하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로스컷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팔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로스컷을 당하고 더 팔리게 되고, 이 매도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가격이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리거, 이건 사람이 아니라 AI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의 거대 투자 펀드들은 룰에 따라 자동으로 매매합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금의 비율이 15%가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늘어났으니까 룰대로 줄입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작동했습니다. AI는 당연히 그 인간이 아니니까 지금 팔면 패닉이 올 텐데 같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대량의 금을 매각했습니다. 이게 폭락에 박차를 가한 보이지 않는 압력계 정체입니다. 실제로 저도 AI를 쓰고 있는데 AI로 분석해보니 이런 정보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귀금속은 무서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 다음날 바로 급반등했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RSI, 즉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를 뜻하는 32에 도달해서 기술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싸진 지금 사자라는 수요, 즉 진짜 현물을 사는 움직임이 강했던 것도 가격을 밀어올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금과 은에서 시점을 조금 바꿔서 플래티넘, 백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플래티넘은 금이나 은과는 또 다른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래티넘은 투자뿐만 아니라 공업 제품으로서의 측면이 강한 귀금속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 장치에 쓰이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2035년에 가솔린차를 금지한다는 방침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플래티넘에게는 순풍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래티넘의 주요 산지인 남아공에서 생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데 물건이 없다는 공급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프로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갭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먼저 프로의 견해입니다. 그 거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이 폭락을 보고도 강세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기적으로 금은 6,3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8,000달러에서 8,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이 자산보다 실물 자산이 강한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의 시선은 폭락에 동요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X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견해는 딱 반으로 갈립니다. 유사시에 금이라더니 떨어진다니 말도 안 돼 라며 비관해서 팔아버린 사람, 반대로 적립식 투자니까 싸져서 럭키라며 지금 사서 늘려두자고 기뻐하는 사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쪽 감정에 가까우셨나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으로 움직인 사람은 손해를 보기 쉽고 룰대로 움직인 사람은 기회를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의 정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세 상황입니다만 역사적 폭락 후의 반등 국면, 아직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장기 전망입니다만 강세 유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는 방법은 일괄 투자는 안 됩니다. 적립식으로 구매 단가를 평준화하시길 권합니다. 배분은 자산 전체의 외서 15%를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귀금속의 자산의 전부를 맡기는 건 위험합니다. 주식이나 현금과 밸런스를 잡고 어디까지나 자산 보전의 일부로서 보유합시다. 지금처럼 등락이 심한 시세는 내일 또 폭락할지도 모르고 급등할지도 모릅니다. 프로도 읽기 힘든 시세에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전 재산을 쏟아붓는 건 도박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사는 달러 코스트 평균법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가격이 내려간 지금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격이 돌아왔을 때 큰 이익이 됩니다. 평균 취득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언제까지 들고 갈지를 정하세요. 만약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하다거나 단기로 벌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를 위해 자산을 지키고 싶다는 장기적인 시각이라면 지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봐도 좋은 진입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라인은 금은 4,500에서 4,800달러 부근, 은은 75에서 80달러 부근입니다. 적립식으로 담담하게 주워 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트폴리오 배분입니다만 자산의 5%에서 15%를 기준으로 금, 은, 플래티넘을 분산해서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폭락은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공포였겠지만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찬스였습니다. 이런 투자의 세계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로 자산을 지켜 나갑시다.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현재의 귀금속 시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단기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상 꽤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보들도 앞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꼭 채널 구독하시고 매일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